조희대 변호사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조희대 변호사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기사 같이 보시죠. 조희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한덕수와 논의 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이거 미리 방향을 정하고 짜고서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관련해서 나 아닙니다 라고 직접 입장을 어제 냈어요. 입장문 같이 볼까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화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의원님 아예 사실무근 전면 부인이거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입장을 낸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이 있었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총리의 입장도 있었을 때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실 팩트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혹은 첫 번째는 24년에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권이 올라오면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 있었고 네. 또 이번에 올 탄핵이 확정된 이후에 그 4명의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또 주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 중에 본인 하나에 대해서만 좀 대법원 입장을 통해 설명했고 기자들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안 만난 것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만남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네. 기자들의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피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명확한 본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 추가할 것은 네. 실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4월 4일 올입니다. 4월 4일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대법원 소부로 회부된 소부로 회부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보내놓고 네. 불과 8일 만에 5월 1일 날입니다. 5월 1일 대선이 6월 4일인데 네.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2일 날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들이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는데 네.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이재명 그 당시 야권 후보는 1위의 후보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법으로 올라와서 처리되는데 90일 정도 선거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그러한데 이것을 불과 20-30일이나 단축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관의 의지를 관철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실행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고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입장을 밝힌 건 오케이. 그거는 잘했다고 나는 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기자들의 질문을 왜 받지 않고 입장문 정도로만 표명을 한 거냐. 도어 스태핑 정도로 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으면 여기에 또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을 하셨어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님. 어제 사실 기자들한테 처음 알려진 거는 퇴근길에 나와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겁니다라고 기자들은 공지를 받았었는데 근데 그걸 입장문으로 그냥 대체하고 어제 퇴근길에는 수고하십니다. 그냥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을까요? 입장문을 밝히는 것처럼 저 명확하고 정확하게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은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소신을 그렇게 입장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공포한 내용이죠. 오히려 더 확고한 입장이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 부성찬 의원이 네. 저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저질렀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하는데 김민석 총리 세워놓고 이 문제를 본인이 저런 이제 의혹을 진짜 지난 4월 달에
한덕수 전 총리와 또 정상면 전 검찰총장이나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친정 어머님 최 여사하고 가장 가까운 그 지인 김충식 씨하고 네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럼 법원에서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국회에서 쉽게 말하면 면책특권 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에게 의혹을 제기할 게 아니라 특검에다가 바로 자기가 확보한 그 제보 내용, 그 녹취 증거 이걸 제시해 가지고 바로 직접적인 수사가 들어가도록 해야죠. 이 사건은 청남동 사건보다 10배, 100배 지금 엄중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이 방식은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현재 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의 한 의원이 면책특권이지만 아무리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근간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저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이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면서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지금 현재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데 이 법원을 갖다 이미 직접 선출 권력으로 규제해가지고 그게 위에 있다. 사법은 간접 선출 권력이니까 직접 선출 권력의 결정을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리 이후에 바로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파죽 지세에 지금 현재 사법부를 흔드는 또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는. 네, 지금 사법부를 흔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승찬 의원이 얘기를 했었던 뭐 4인 회동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당시 이 대표의 이 선거법을 방향을 미리 사전에 정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의혹 자체가 뭐 근거도 없고 이거 그냥 의혹제기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만 갖고 왔는데 어제 거의 막 SNS를 한 4-5개를 도배하듯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뭐라고 했냐?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를 못 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의혹에 참 빠른 입장 표명이다.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미달이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글도 같이 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대선 개입 의혹 진상 요거 규명돼야 됩니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쇳불도 당김에 빼자.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아니 그 뭐 부승찬 의원이 만나서 뭐 이렇게 했다는 그 의혹 제기 그거 하나만 갖고 그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거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안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수상하게 좀 보고 있었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원님. 이걸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쇳불도 당김에 빼자. 이 얘기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내려오게 할 거다라는 걸로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공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네. 이건 정청래 대표의 공식 요청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김성태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채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채를 지탱하는 세 3부가 서로의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호 견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상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4월 28일 날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5월 10며칠 날 시작이 됩니다. 불과 보름 전에 후보가 확정된 상태이고 네. 그 당시 국민의힘은 후보가 선출되지도 않았습니다. 한덕수라고 하는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준비해버리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5월 1일 불이 나게 전원회부체로 회부한 이후에 6만 쪽에 달하는 자료도 보지 않고 나서 바로 전원회의에서 파기환송을 해버린 것은 사법부가 본인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떠나서 본인들의 대한민국 정치의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든 조희대 대법관이 자기들은 정치로 중립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분명히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럼 이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얘기가 됐던 건 사법 개혁 문제였었고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냐 마냐 문제였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좀 여기로 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주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 요즘인 거거든요. 사법개혁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렇게 재판권을 가지고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고 네. 그걸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전일적인 지휘 체계, 사법부가 검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이 모습, 저는 이런 모습들이 좀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법관도 12분이신데 대법관 12분을 저희가 좀 더 증원해보자라고 하는 안을 사법개혁의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내는 것도 네. 이러한 것들입니다. 대법원이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본인들의 권위를 사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무리한 행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으로 해서 법적 제도적 개혁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 사법부가 정무적 책임,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요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희대 대법관이 이렇게 해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미리 방향을 정하고 이랬던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법원 자체가 지금 이 독립성을 잃었다, 중립적이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개혁까지 나아간 상황인 거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일단 이 조희대 대법관은 난 만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이 거짓말인 것이냐? 그 자리에서 언급된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제보에 따르면. 윤 탄핵 전 후보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이랑 회의나 식사한 사실이 일절 없다. 개인적 친분도 없다. 그러니까 만난 회의나 식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조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다. 허무맹랑해서 웃고 넘긴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충식 씨는 모든 게 다 사실무근이고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저희 MBN에서 또 직접 가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여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모든 것 다 사실무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식사한 일도 없었지만 그런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온라인을 알고 그렇게 국회에서도 떠들고 그래야죠. 그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네, 사실 또 이 김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여사의 장모의 지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4명 중에 1명으로 지금 거론이 되는 건데 만난 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이 의원님, 그 자리에 있었던 4명이다, 아니다, 뭐 일면식도 없다, 개인 친분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승찬 의원이 그 대정부 질의에서 했던 것은 네.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네. 거기에 대한 녹취, 제3자의 녹취는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관계된 분들이 증언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었다고 하면 실제로 주장하면 되고 조희대 대법관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문제가 지난 4월에 이미 불거졌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약간 묻혔다가 다시 온 것인데 네. 그때 조희대 대법관, 한덕수 총리, 정상면 전 총장, 김충식 씨가 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지금 특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사퇴 문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이분들이 자기 입장을 내기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입장 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더욱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입장을 내는 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니냐. 그리고 이게 그냥 허무맹랑하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제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보 내용이 사실
법사위에서도 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제보받은 거고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이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결혼했을 때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때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정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법적 예민이만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이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던데. 그리고 그 내면상에 이런 다음 대통령은 내 압제를 하시면서 한번 본다. 이렇게.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지금 보면 또 제보자가 명확하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집권 정당이에요. 저 때는 이제 5월 달에 국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바로 저런 내용의 제보를 가지고 이미 법사위에서 질렀어요. 네. 저때 어떤 또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자리 사건, 흔히 말하는 룸살롱 술자리 사건이에요. 그거는 그나마 사진이라도 그 사진 자체도 그게 룸살롱인지 거기서 진짜 여성 접대부를 두고 그런 향락을 즐기는 술자리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나름 감찰을 하니까 전혀 그거는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서영교 위원회 바로 이 주장은 묻혀버렸어요. 워낙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고 그걸 지금 현재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다시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제보자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추가로 새로운 사실과 정황 증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제보 내용을 이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공원 다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또 면책특권으로서 이 의혹 제기를 한 부승찬 의원이 오늘쯤에는 대국민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그런 부분에 밝혀야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견님 말씀대로 특검 수사 영역에 지금 포함은 시킬지 말지 그거는 특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네.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이런 허위 사실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관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공작 정치가 있었다면은 이거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명백한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될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본가 하면요.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시켜서 고법으로 내려보냈어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조기현 대법원장이 쉽게 말하면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한마디로 정치 행위였다. 거기에 대한 안갚음, 앙심 그리고 정치 보복적 성격이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연유는 사법개혁을 주창하는 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의해서 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게 기각당해버리고 앞으로 특검에서 많은 수사 내용을 기소하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재판부 가지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특검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수용할 수 있겠냐. 이런 위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전 대통령의 지금 재판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중지되어 있는 네. 이 사법부의 문제를 이걸 우려한 이 결과를 나는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까지 헌정 역사상 대법원장 끌어내린 적은 없어요. 그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치 보복인 거 아니냐,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지금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 역대 대법원장 이렇게 끌어내린 적이 있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관련해서 또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측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내려오라고 해도 눈 깜짝 하나 안 할 거예요. 왜냐 이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보다 더 나쁜 겁니다.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거예요.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다. 제보 근거부터 좀 밝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기억나시나요? 그때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더라. 안정훈이? 어. 노래를 불러?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기현 의원님, 사실 이때도 제보자는 있었거든요. 똑같이 이제 상임위에서 제보자 녹취가 틀었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아닌 걸로 판명이 나긴 했어요. 근데 또 만약에 이 사안이 굉장히 대정부 질문 대표까지 나서는 또 아니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르다. 예, 아직 저 조사 안 끝났고 네.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이렇게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고 이것 관련된 진술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네. 사실 확인해 줄 책임은 사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도 하지만 조희대 대법관을 대표한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직접적 개입한 사건입니다. 5월 1일 날 있었던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파기환송이었어요. 역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그냥 일반 잡범도 아니고 그 당시에 불과 한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였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당시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후보를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럼 짧게 이것만 바로 여쭤볼게요.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시면 관련해서 추가적인 오늘 근거가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부승찬 의원이든 서영교 의원이든 추가적인 근거가 더 나올지 여부를 좀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